1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팀원 속에 개요, 데이터 수집, 전처리, EDA, 머신러닝,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로 팀원 소개입니다. 저희는 강호진, 오재민, 이수연으로 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요입니다. 저희의 프로젝트는 이제 퀴즈에 출연진들의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시켜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인물이 나왔을 때 조회수와 시청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수집입니다. 저희가 이제 태글이나 베이콘에 있는 주어진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트롤링을 하거나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제 조건이라는 게 몇 개 생기는데 그 전제 조건 먼저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 수 데이터인데 구독자 수 데이터는 1년치만 무료로 제공하는 그 사이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1년치 데이터만 정확한 데이터이고 나머지 데이터는 저희가 임의로 이제 유튜브에 구독자 상승폭 같은 걸 좀 계산을 해서 임의로 데이터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직업군 데이터나 나이 데이터는 이제 주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퀴즈 채널뿐만 아니라 유퀴즈 데이터는 기글이나 TVN 같은 유튜브 채널에도 존재를 하는데 저희는 유퀴즈에 있는 데이터들만 사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데이터 수집인데요. 나무위키에서는 시즌, 회차, 날짜, 주제, 시청자, 시청률 등등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유튜브 API에서는 제목,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재생 시간, 회차 등의 데이터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군이나 성별, 나이 데이터는 주어진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CSV 파일을 직접 채워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전처리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다 보니까 그 결측치 데이터가 없어서 결측치 정리하는 전처리는 하지 않았고 이제 p.머지를 사용해서 이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하나에 합쳐줬고 이제 EDA나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자열 데이터죠. 서비스, 성별, 나이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수치화해서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으로 EDA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집한 데이터 중에서 유튜브 API에서 얻은 데이터들만 한번 시각화를 해보았습니다. C 플러스로 찍어보았을 때 조회수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이상치가 하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에 세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기 위해 세부적으로 조회수의 어떤 항목에 이상치가 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성별, 나이, 직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류를 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남성이면서 청년이면서 연예인인 데이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 조회수나 좋아요 수, 댓글 수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도 이상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서브플롯을 사용해서 뭐 한번 즉각 확인해본 결과 조회수와 좋아요 수, 댓글 수에만 이상치가 존재하였고 재생 시간과 구독자 수, 시청률에는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상치를 한번 특정을 해본 결과 281번 인덱스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 댓글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추정해본 결과 출연 회차, BTS 분들이 출연했던 회차에 이러한 이상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BTS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해당 데이터는 제외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후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회수와 좋아요 수, 댓글 수를 이상치 제거 전과 후로 비교했을 때 분포가 좀 더 균일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아까 조회수를 성별과 나이, 직업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분류를 해보았는데 이상치를 제거하고 나니 대부분 더 균일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인데요. 삼각관계를 한번 히트맵으로 만들어 보았는데 저희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좋아요 수와 시청률인데 조회수는 이제 좋아요 수와 댓글 수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줬고, 그 다음으로 재생 시간과 인지도 데이터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저희가 또 하나의 찾고자 하는 데이터는 시청률인데요. 시청률은 회차, 구독자 수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재생 시간, 직업, 인지도에 대해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시청률을 한번 길게 한번 이어서 확인을 해본 회차랑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위키즈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계속해서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어떤 출연진이 나왔을 때 시청률이 높게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운동선수분들이 나왔을 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연예인, 그 다음으로 전문 기술 직업군인 분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연자의 직업별 데이터 확인입니다. 어, 확인해본 결과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출연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무위키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일반인 분들도 나무위키가 아니라 유퀴즈에 많이 출연하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어, 직업별로 조회수와 좋아요 수, 댓글 수를 확인해 본 결과 좋아요, 댓글, 조회수는 연예인분들이 제일 많은 수를 기록하였고 그러나 시청률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가 나왔을 때 평균치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반 학생분들이 나왔을 때 가장 높은 재생 시간을 가진 두 채널이 많았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좋아요 수와 조회수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선정도를 한번 찍어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휴 근육을 사용해서 특정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특정 밀집된 분집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았는데 특이한 데이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댓글과 조회수에 대해서도 한번 산점도를 찍어보았는데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운동선수들은 글이 많긴 하더라도 조회수가 높지 않은 특이한 데이터가 있는 것만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청률 확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률을 날짜별로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이것을 코로나 시즌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와 한번 연계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마스크가 해제되었을 때 시청률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실외 마스크가 전면 해제되었을 때도 확 떨어졌고 이제 실내 마스크 완전히 해제되었을 때부터 시청률이 안정적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계절별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여름과 겨울에는 시청률이 평균적으로 높았고 날씨가 좀 좋은 봄과 가을에는 외부 활동이 많아 시청률이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으로는 저희가 이제 위에서 구해놓은 데이터 셋인 직업, 성별, 나이, 구독자, 수상 여부, 인지도 데이터를 X값을 다 잡았고 이제 Y값의 시청률을 잡고 한번 머신러닝을 돌려보았습니다. 모델로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 XG 부스트 레그레서,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서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고 여기서 MNE와 MAP라는 지표를 사용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평균적인 절대 오차를 평균 낸 것을 MAE라고 하는데, 즉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MAP는 MAE의 확률을 적용해서 몇 퍼센트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0에 가까울수록 0%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본 결과 그레디언트 부스트로 확인했을 때 어, 가장 좁은 오차 범위인 0.28을 기록하였고 이제 오차 범위도 6.38로 괜찮은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발전시켜보고자 조금 더 튜닝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날짜 데이터의 사인과 코사인을 변환해서 한번 column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였고 위에서 진행하지 않았던 스케일링을 한번 진행해보았는데 로버스트 스케일러와 스탠다드 스케일러, 인맥스 스케일러 세 가지 스케일링을 시작하여 시도하여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았는데요. 또 SVR이라는 레그레서 모델을 추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날짜 컬럼에 사인, 코사인을 분류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날짜 컬럼을 연월 일로 나눠준 뒤 해당 데이터를 사인, 코사인으로 변환해서 그 데이터 주기성을 학습시켜주면 모델에서 주기적인 패턴을 잡아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값을 변환해서 컬럼을 추가해 주었고 이제 SVR 모델에 추가했고 이제 세 가지 기법의 스케일링을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가지의 모델에 세 가지의 최종류의 스케일링 기법을 사용해서 12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측정값이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일 때가 제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MAP 0.03% 정도의 오차가 꽤 발생하지 않았고, 뭐, 시각화시켰을 때 상당히 좋은 모델링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정량에 가장 벗어난 예측값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는
왜 이렇게 많이 벗어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한번 추적을 해 보았는데, 추적해 본 결과 김현진님과 홍문빈님이었는데요.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오차가 많이 생겼을까?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분들의 직업군은 기타 직업과 사회복지 직업군이었는데요. EDA 결과 시청률이 가장 잘 안 나오는 가장 안 나오는 하위 순위에 속해 있는 직업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초기에 나오신 분들이다 보니까 시청률도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인지도 특성인데요. 조회수 같은 경우는 68, 38로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평균치가 1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비해 68과 38은 굉장히 낮아서 모델에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였고, 그리고 좋아요 수와 댓글 수가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조회수와 어, 가장 많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조회수 예측입니다. 조회수도 마찬가지로 X값에 직업, 성별, 나이, 구독자 수, 수상 여부, 인지도를 넣었고, Y값에 조회수를 넣었을 때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았는데 MA 값이 35만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NAP가 2200%나 어긋나 있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에는 개선이 좀 많이 필요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플롯과 프로버플롯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이 조회수 데이터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정규 분포와 조금 먼 형태의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은 일반적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 데이터들을 학습했을 때 좋은 모델이 나온다고 하는데, 실제 모델은 가우시안 분포와 좀 먼 형태를 그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우시안 분포로 바꾸는 과정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조회수의 로그를 취했을 때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가 이제 광범위해서 예측이 어려웠었는데 로그 변환을 해보니 보다 조밀하게 바뀌어 정규분포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플러플롯은 이제 대각선 형태일 때 정규분포에 가까운 모양을 띠게 되는데, 위에서는 이제 곡선 형태가 되어 있는 거에 비해 로그를 씌워주니까 대각선에 가까운 형태가 나와 어, 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데이터의 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한번 머신러닝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로그가 취해져 있다고 해도 MAE가 1.14, 그리고 오차는 11% 정도 나온 걸로 봐서 생각보다 좋은 모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좀 더 보완해보기 위해 날짜 데이터와 이상치에 강한 그 조회수 데이터가 이제 많은 조회수가 아까 보셨다시피 68, 88 이 정도일 때도 있고 300만, 200만 이럴 때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런 데이터에 로보트 스케일러를 사용했을 때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나와 있어서 로보트 스케일러를 적용하였고, 이제 시청률도 마찬가지로 SVR 모델을 추가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조회수와 상관관계가 많았던 좋아요 수와 댓글 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데이터도 한번 넣어서 한번 추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네, 그 결과, 어, 정말 좋은 모델이 나왔습니다. MAE가 0.033 정도밖에 안 나왔고, MAP가 0.04. 정말 좋은 모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머신러닝 모델 만드는 건 마무리했고, 이제 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직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교수님이 UKC에 나왔을 때 시청률과 조회수를 한번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무 분이나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임영기 교수님이 나왔을 때 어떤 시청률과 조회수가 나오는지 한번 앞서 구한 모델들을 사용해서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민영희 교수님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민영기 교수님이 지난달 1월 20일이죠. 그때 출연을 하셨고, 성별은 남성이시고, 직업군은 전문기술이고, 나이는 중년이시고, 퀴즈는 정답이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또 나무위키 문서를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없으셔서 인지도는 없다고 하였고, 좋아요 수와 댓글 수는 1년간의 평균치를 넣어보았습니다.
또 영상 길이는 가장 많은 분포가 있는 5분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청률을 한번 구해보았는데요. 가장 우수했던 스탠다드 스케일러 기법을 민영 교수님 데이터에 적용하였고, 한번 네 가지 모델을 다 돌려보았을 때 시청률은 4.7%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조회수를 한번 예측해 보았는데요. 조회수도 마찬가지로 로그와 로봇 이거 오타입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아니라 로봇 스케일러인데 로봇 스케일러와 로그를 취한 기법으로 한번 예측을 해 보았는데 조회수가 9만 대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번 봤을 때 최근 1년 동향의 평균 조회수가 40분 정도인데 뭔가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가 저희가 한 1000개 정도를 사용하는데 1000개를 사용하는데 로그도 취하였고 로봇 스케일도 사용했고 C계열 데이터도 사용했고 이러다 보니까 과석합이 시급하게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서 이전에 로그까지만 사용한 데이터를 한번 로그까지만 취한 데이터로 다시 한번 머신러닝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회수가 48만, 55만, 그리고 오차 범위도 5만 5천, 6만 2천 정도로 MA 이전에 사용한 데이터보다 MA 값은 떨어지더라도 이쪽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민영 교수님이 한 달 뒤에 유퀴즈 출연하고 한 달 뒤에 시청률과 유튜브 조회수는 시청률의 4.7%, 조회수는 50만 대로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좀 한계를 느꼈던 부분과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터졌을 때 어떤 걸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 정리를 한 건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데이터가 좀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머신러닝의 전개는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어든다면 좀 더 좋은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직업군 분류 같은 경우는 세 명이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저마다의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분류가 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다음으로 데이터를 저희가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사용했지만 그래도 아쉽게 버려야 되는 컬럼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또 조회수를 예측했을 때 저는 정말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MAT가 0.03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 생각했는데 엄청난 과적합이었다는 사실을 김행 교수님 데이터를 넣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좀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온 줄 알았는데 그리고 향후 과제입니다. 지금 유퀴즈가 229화까지 나왔는데 몇 년 뒤에 유퀴즈가 남아있다면 더 많은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 번 더 이 모델을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하이퍼 파라메터 다루는 방법이 너무 미숙해서 여러 하이퍼 파라메터 조건들을 다 해봤는데 오래 걸리다 보니까 까지 좀 제외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몇몇 모델에서는 다 사용하지 못하면 좀 아쉽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발표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자랑 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터브를 좀 열심히 꾸몄는데요. 기터브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